안녕하세요. 해내조의 직장 생활백서입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직장 생활백서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업과 전문성이 강조되며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신과 타인이 가진 각각의 핵심 역량을 융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도해야 하며 이에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대사회는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제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는 수직적 구조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수직 구조에서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협업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과 구성원에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자 할 수 없고 함께해야 한다는 팀워크 차원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절박하게 다른 생각과 방법을 찾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독점하는 조직과 개인은 어느 순간까지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인내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 후배와의 관계, 고객관계 관리와 이해자 집단 등 외부 관계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직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 도움이 되는 협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셋째,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한 지속적 강조가 필요합니다. 임직원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비전과 핵심 가치의 내재화와 업무의 실천을 통해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인사제도의 개선 또한 뒤따라야 합니다. 개인 차별을 강화하는 실적 위주의 평가체제 하에서는 협업이 싹트기 어렵기에 우리는 개인이 아닌 집단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열린 소통과 관용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열린 소통을 위해서는 타인의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한 자리에서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이 있다면 좀 더 주도적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끝이라는 인식이 아닌 실패해서 배우고 잘못은 지적하되 뒤끝을 남기지 않는 관용의 문화 속에서 협업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주어지는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의 방법은 대면 협업과 비대면 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면 협업은 중대한 의사결정 및 상세한 협의가 필요할 때 유용한 협업 방법으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면회의가 있고,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비대면 회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협업에서 비대면 회의란 면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능적인 툴을 이용하는 회의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협업에서의 비대면 회의에는 대표적으로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WHO가 팬데믹으로 선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회의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화상회의는 국내 회사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장거리 회의 수단으로 필수적인 비대면 회의 방법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활용한 예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화상회의를 사용하였고, 부산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회의를 개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화상회의를 사용한 예로 아세안 플러스 3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대의 모니터를 앞에 두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는 비대면 협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탁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2015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가 보다 높은 업무 집중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높은 수익성, 모바일 생산성, 고객과의 교류 및 기타 긍정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회의를 통한 성공적인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자들은 점심시간을 주로 2시간 사용하거나 다른 일정을 위해 휴식 시간을 갖는 등 스스로 일정을 정하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기대되는 내용을 파악할 경우 팀은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사무실 환경에 버금가는 생산성을 가지며 상사 또는 동료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전자 메일이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스턴트 메시징, 회의 등과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면 팀 구성원과 즉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원격 근무는 동료의 책상에 들르거나 탕비실에서 팀 구성원을 만날 수 없으므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대화 및 공동 작업을 할 기회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넷째, 오프라인 만남 또한 중요합니다. 역할에 따라 사무실에서 정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팀 응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격 근무자와 관리자가 업무의 진행 정도가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한번 만나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끔 사무실을 방문하더라도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일부 뉴스나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문화나 분위기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꺼이 알려줄 수 있는 동료와 정기적으로 변화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협업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닌 기업 차원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적절한 교육을 시작하고 파일 공유를 허용하는 공통 작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팀이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장치에 대한 적절한 보안을 보장함으로써 원격 근무자들이 팀 전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우며 원격 근무자가
팀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접하게 되면 업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이 비대면 협업 시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렐로는 여러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한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된 보드에 전반적인 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세부 사항을 카드에 작성하여 쉽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드에 팀을 만들고 초대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협업 시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아사나는 일을 위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줄여주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인이 아닌 팀워크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각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트렐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입력하면 태스크가 생성되는데 이 태스크에는 협업자와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는 개인, 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분류하며 개별 작업 완료에 따른 전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추가한 후 팀원에게 배정하고 완료 마감일 설정, 관련 문서 공유, 의견 남기기도 가능합니다. 작업의 상태와 다가오는 마감일을 알려주는 메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기능도 있어 비대면 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협업 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토스랩의 잔디입니다. 잔디는 실시간 기반 협업 툴을 제공해 관리자와 실무진이 갖는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부서나 프로젝트 등 주제별로 대화방을 구성해 빠르고 정확한 논의가 가능하고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대화방에서 공유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툴과 같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팀의 멤버를 초대하여 채팅을 시작합니다. 시작된 채팅에서 필요에 따른 옵션을 선택해 새로운 토픽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토픽에서 할 일 목록과 공유한 모든 파일, 투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일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통합 검색과 스마트 필터를 이용할 수 있고 영상통화 기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팀 멤버와도 화상회의가 가능하며 기존 사내 시스템 및 웹북, 구글 캘린더, 트렐로 등 외부 서비스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무료 음성, 영상 통화를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라인웍스, 협업 시 모든 과정을 한 페이지 안에서 공유 가능한 콜라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제를 갖춰 나사에서도 사용하는 컨플루언스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협업 툴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원격 근무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IT 인프라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업무 툴은 지금 당장 원격 근무를 시작해도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격 근무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대한 불안과 전통적인 업무 할당 방식으로는 업무 진행이 힘들거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자를 위한 평가 방법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원격 근무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자는 원격 근무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로 생각하기보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협업회의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백서를 통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 직장인이 됩시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